제목 좀 보세요. 실탄을 11발 쏴서 검간조폭. 해외 무슨 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해 12월 29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경찰 승합차가 흰색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승용차, 경찰차를 밀고 그대로 도주를 시도하는데 도주로가 막히자 순찰차를 또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다급한 경찰, 승용차 타이어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고 권총으로 유리창을 내리치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승용차를 향해 다른 경찰이 또다시 실탄을 쏩니다. 일대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여기저기서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 차의 조수석에 탄 여성, 놀라서 문을 여는 순간 경찰이 테이저건을 쏴 운전자를 제압합니다. 도심에서 울린 여러 발의 총성에 주민들 한순간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진짜 이런 표현 송구합니다만 범죄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어요.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 남성 잡고 봤더니 지역의 조직폭력배인 30대 남성이었습니다. 허허. 예전에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성, 청소년을 고용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력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날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바로 같이 차에 타고 있었던 여성은 본인의 20대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싸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본인이 화가 나니까 근처에 있던 울산지검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차로 들이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이거 음주 차량인 것 같다라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바로 현장에 저기 들어받았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어이구. 예, 그래서 음주 추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 남성 바로 그대로 도주를 시도하면서 오, 도주하게 주차된 차량, 됐습니다. 경찰 차량 다 들이받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아하. 그리고 나서 앞서 보신 것처럼 경찰이 결국 여러 차례 제지에도 응하지 않자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까 실탄을 결국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한밤중에 정말 영화를 방불케 하는 소동이 빚어졌는데 앞서 저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도 순조롭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극렬하게 저항하니까 한국에서는 저렇게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상상하기가 좀 보기 힘들잖아요, 어렵거든요. 진짜. 매우 네. 보기 힘든데 보통은 경찰의 지시에 응하는데 네. 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경찰이 그 검문을 하려고 음주 그 측정을 하려고 하니까 네. 바로 도주를 했는데 그때 순찰차가 6대가 쫓았거든요. 네. 근데 3.8km를 도주를 한 거예요. 3.8km나요? 신호 무시하고 규정 속도 무시하고 울산시청 주차장으로 갔는데 거기서 경찰들이 이제 둘러싸서 내리라고 하니까 네. 아까 처음에 보신 것 같은 그 혼란스러운 장면이 나온 거예요. 아하. 바로 다른 차량 순찰차 들이받으면서 이제 도주하려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경찰이 공포탄 4발 쏘고 실탄을 자동차 타이어에 쏴서 자동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권총으로 이제 유리창 두드려서 유리창을 깬 다음에 테이저건을 쏘고 그렇게 검거를 한 건데 우리나라 경찰이 또 사람한테 권총 함부로 못 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차한테만 그 총을 쏘고 차량을 총 향해서만, 쏘기 전에도 공포탄 먼저 쏘고 네. 그다음에 사람을 향해서는 테이저건을 쏘고 그 긴박한 순간에도 매뉴얼을 다 그렇죠. 지켰네요. 매뉴얼을 다 아하. 지켜가면서 그렇게 검거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조폭이지만요. 저 상황 보면 유인경 평론가님 이건 무슨 괴력을 지금 막 발휘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 저 어떤 사람이에요, 저 사람? 아까 김영중 앵커께서 이 범죄 영화의 한 장면 같다 그랬잖아요. 범죄 영화의 한 장면이 추가됩니다. 아하. 경찰이 남성을 잡고 보니까 동공에 초점이 풀려 있고요. 어허. 그다음에 뭐 약간 취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마약 검사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마약 검사에서 마약을 맞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마약 투여했어요? 투여했는데 아내와 함께 다투기 전에 부부가 같이 필로폰을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록이 동색이라더니 네. 필로폰이 어마어마한 마약이죠. 하하. 그랬던 저 마약 투여에 공무집행 방해에 지금 기물파손 등등등 있을 것 같은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건이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왜 뉴스파이가 다시 한번 이 사건 보여드린 겁니까? 최근 재판부가 이 남성에게 형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가 성립하고 각 범죄의 법정형이 높습니다. 재판부도 여러 전과가 있고 이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 다만 어린 아내와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는데 신상에 관한 감형 사유가 없었다면
더 높은 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걱정되는 건요, 징역 6년 결코 가벼운 형 아니겠죠. 그런데 6년 뒤에 개과천선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점도 걱정이 됩니다.